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가 약간 교조적인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중국에서 받아들였는데, 중국은 이제 양명학처럼 이렇게 성리학 자체도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고 좀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했는데, 조선 500년 뭐 이런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한국은 경직적이고 교조적인, 지금 북한을 보더라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그 원형 안에 좀 교조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 엔지니어들이 주도했던 그런 1960년, 70년대 제조업을 통한 그런 국가 건설, 이런 과정에서는 대단히 유연함이 잘 드러난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좀 교조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60년, 70년, 80년대를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연하고 좀 부드러운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보더라도 이 머리의 한켠에는 참 교조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잘 발현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 얼마 전에 이제 CNBC, CBS 출연한 그런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면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을 열심히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엔비디아에 지금 몸을 담고 있거나 떠난 전 현직 직원들은 젠슨 황은 경쟁사처럼 직원을 해고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몰아붙여서 유능한 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이제 몰입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고 이제 우수한 그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 속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든 몇 가지 아이템에서 세계적인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장한 중견기업들을 보면은 문과 출신이거든요. 창업자가. 기술은 잘 모르죠, 현장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제조 공정을 담당하거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그렇게 잘 몰입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참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거든요. 현장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회장님 뵙고 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머뭇거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그거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단박에 그냥 비싼 설비 기자재를 그냥 예상외로 그냥 도입해가지고 밀어주니까 신바람이 난 그런 엔지니어들이 몰입을 해가지고 특정 상품에서 그냥 세계 인류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한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은 대단히 현장 중심의 경영인이었고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도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회사를 크게 키웠거든요. 젠슨 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젠슨 황도 본인이 자금했기 때문에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히 알고 그 현장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도 퇴직률이 2%밖에 안 되니까, 물론 보상 체계나 이런 것도 그게 도움되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뭐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까 사람을 움직일 때, 현장 사람들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제 의료개혁을 좀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의대의 그런 용산 대통령실의 사회 수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눈 대화에서도 그 40대의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을 추진하려면은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현재 의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현장의 협조를 얻어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있지. 현장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개혁의 그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또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저도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문과 출신들의 뭐 관료라든지 정치인들, 특히 이제 율사 출신들, 뭐 그런 분들은 사회 현상을 볼 때 대개 통합된 자료, 그걸 흔히 이제 과학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글과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예, 이제 노하우적인 그런 종류의 데이터나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실제로 뭡니까?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현장에 체화되어 있고 배어 있는 그런 암묵적 지식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과적 지식인 거죠. 과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첫째도 현장을 중시해야 되고, 둘째도 현장을 중시해야 되고, 셋째도 현장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현장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둘째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셋째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그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가나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이런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해법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귀를 기울이려면 자기를 비워야 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목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것을 내려놔야 현장을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을 중시한다, 이게 입이 아니고 마음으로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은, 그러면은 현장하고 완전히 유리된 제도, 정책, 판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유연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시는 분이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다룰 때는 그렇게 섬세하게 유연한 분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남대구 부총리가 오늘 뭐라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다른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박 대통령이 말씀하지만, 하룻밤 새고 나면은 하룻밤 동안 생각이 본인들이 하는 거죠. 박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임자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필하는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위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수용하고 유연하니까. 임자가 임자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단히 박정희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냥 깐깐하게 보였지만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여러분들 섬세하고, 그리고 현장 사람들이 힘을 밀어주는, 젠슨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들었던 한 업체에 돌아가신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참 간단한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사에 계속 파인 튜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글도 계속 여러분들 초고를 만든 다음에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그런 정보의 바탕을 계속 수용을 해야 돼. 이게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뭐
의료사태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집을 피울 때가 고집을 피워야 되지,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될 때 고집을 피우게 되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경직되고 완고한, 예,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옛날 분들, 제가 만났던 분들 뿐만 아니고 책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 직접 만났던 분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참 더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